촬영 날짜가 11월 27일인데 아침부터 눈이 막 오네요. 와, 하늘에서 펑펑 쓰레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동하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보는 것과 학부모님들이 보는 게 좀 다르죠. 뭐 눈 얘기는 우선은 둘째 치고 지금 눈을 뚫고 출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을 거고 또 그 뒤에 라이딩을 당하고 있는 학생 나부랭이 새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할 얘기는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어렵게 나올까요? 근데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라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을 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예측할 때 이 친구들의 마인드에선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댓글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고 1인데 바뀌는 입시에서 물원화원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선배들처럼 개념 후에 기출문제 풀이 하면 될까요? 다른 곳에서는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과하고 개념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새로운 과목이나 새로운 체제가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통합과학이라는 공통과학이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에 융합과학이라는 공통과학이 들었을 때, 이 두 가지 때 제가 현장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수능 과목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형 자체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개념 문제화 될 거예요. 근데 지금 2024년 중3 아이들이 고1이 되고 고2가 됐을 때는 처음으로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대처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신 쪽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물리학, 화학 등으로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명칭으로 불러볼게요. 이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기출을 그대로 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간고사 때 쉽게 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말고사 때 쉽게 내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쉽게 낸다고 했을 때는 계산 문제보다는 개념 문제 위주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개념 문제만 내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유형에서 쉽게 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청에서 어차피 모니터링을 합니다. 과목의 전체 평균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으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라는 듯한 어떤 푸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간고사 때 쉽게 냈던 학교는 수행과 기말에서 어렵게 해서 분별력을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 중간고사를 어렵게 냈다가 수행평가 기말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해서 점수를 덧붙여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보통은 앞쪽에 했던 방법이 더 쉽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중간고사가 쉽게 나오다가 기말고사로 가면서 점점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1학기 때 나타나고요. 2학기 때는 그 패턴이 뒤집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선배들이 고1 통합과학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의 경험을 빗대어서 물어보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 때 무조건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지역에서 자퇴율이 높다라고 하면 이 이유 때문에 자퇴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왜냐면 전국에 있는 학교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념 문제만 나온다 이런 예상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생각해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개념 문제가 나올 건데 이것도 현실적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학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물리학 같은 경우 지금 개념 문제를 내면 교육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들 대부분이 정의라는 걸 제대로 외우지 않기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장이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자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과 출신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건데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에서 엄청나게 헷갈린 거죠. 전자기유도 같은 경우도 용어상으로 보면 변화하는 전기장이 장기장을 유도하고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자기유도를 통해 전기장을 유도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전장, 장장 이렇게 들려요.
간장 공장 공장장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대한 명확한 암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본 개념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서술형이 많이 나오게 되면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일부 잘못 배우는 애들이 현장에 와서 보면 어디서 그렇게 그래프만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같은 거를 그래프만 그려가면서 공부해온 애들, 그러니까 방정식 자체를 풀이 과정을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강사들 중에서도 수식을 잘 사용 못하는 강사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잘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퀄리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설명도 하지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다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리 배웠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 수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지 그래프를 미친 듯이 그려대면서 어떻게 한번 때려 맞춰 볼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하고 문제를 적용한다? 그 글과 그림을 읽고 해석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단어를 외우지 않고 문장을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영단어 못 외웠는데 그냥 느낌으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공부하니까 점수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이거 내신에서는 절대 그 디테일 안 먹힙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고3 모의고사 가면 그 디테일 없으면 점수 다 날라가요. 지금 이 질문자분께서 물어본 내용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쉬워진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여지껏 공부하던 패턴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출제 경향을 바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그닥 많은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안 좋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리학이나 화학은 학원에서 배운다고 해도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언어처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설명할 때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이 규칙성과 예외성을 다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보려면 결국에는 기출문제 풀이는 동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 개념을 여러 번 돌되 이때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함께 볼 수 있는 강의나 학원을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선생님 앞에서 가볍게 여러 번 들어가면서 복습도 하고 하면 굳이 본인이 문제를 완벽하게 못 풀더라도 문제에 적용하는 걸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것까지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이를 보여주는 학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런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명칭은 곧 바뀌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내신 과목이었던 물리2 화학2 같은 경우도요. 아까 말했던 물리원 화학원의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1에서 물리2로 넘어가면 물리1에 있던 대부분의 내용을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원과목의 기본적인 이론 수업만 듣는 건 굉장히 비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할 양을 줄이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또렷하게 여러 번 들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게 예상이 안 되면.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들은요, 안타깝지만 중3 말에 준비를 시작해도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수준까지 잘 못 올라갑니다. 고2 임박해서도요. 하지만 고2에 가서 추가적인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론만 들어 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학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강사 수급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이야 읽어만 주면 돼요. 특히나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상징적으로 좋아하는 하이탑 읽어만 줘도 3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걸 보셔야 돼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 개정된 통합과학의 맨 앞 단원을 보세요. 아이들이 디테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이들은요, 지금 기본 단위계도 잘 모릅니다. 킬로그램, 그램,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 cc 이런 개념들을 잘 몰라서 앞부분의 기본 단위에 대한 것과 그 단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이기보다는,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만 공부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다 가볍게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제 국영수 준비도 바빠 죽겠는데 과학이 껴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이제 과학이 국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나온 과탐까지도 난이도가 쉽지 않죠.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제 국영수가 아니라 국과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측해서 버렸는데 만약에 그 예측이 틀리면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틀렸을 때는 치명타를 입는 사람은 학생 본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뭔가를 쳐내는 형태의 예측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문제풀이에 빡세게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